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지배하고 있는 IT 시장이 칩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IT 시장을 유심히 보면 가성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장 스마트폰만 봐도 그런데요. 이 삼성만 해도 카메라, AP 등 주요 사양은 S20을 그대로 개성하면서도 가격은 대폭 낮춘 가성비 모델인 S20 펜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S20 대비 가격이 30%가량 쌉니다.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등의 선전으로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시장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은 삼성 입장에서는 S20 펜 에디션으로 엔트리 프리미엄 시장까지 외연을 넓히는 셈입니다. 이 프리미엄 전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해온 애플도 올해 보급형 중저가 라인업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시되는 아이폰 12 시리즈만 해도 중저가 모델인 미니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2 라인업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의 제품에서도 이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바이러스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왔습니다. 사실상 성장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몇몇 IT 매니아들만 알아차릴 정도의 성능 차이를 근거로 이 가격만 비싼 제품에 손을 들어주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성비 대명사였던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흔들리는 틈을 파고들겠다는 판단도 이런 보급형 모델 출시에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적인 IT 기기라 할 스마트폰 경쟁력에서 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은 칩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칩 시장도 CPU, GPU, 모바일 AP 할 것 없이 가성비를 갖춘 제품 선호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T 기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진다는 뜻은 IT 기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칩 역시도 연쇄적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실제 최근의 칩 시장을 보면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이나 제품별로 라이벌 구도가 점점 더 또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경쟁 양상도 이전보다 확실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CPU 시장만 봐도 그런데요. 이미 인텔은 올 연말에 나오는 차세대 프로세서인 타이거 레이크에 적용될 주요 기술 중 하나인 10나노 슈퍼핀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텔이 예전과 다르게 신제품 출시 가격을 거의 높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전 제품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올해 안에 4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더는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CPU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GPU 부분에서도 엔비디아가 암페어 RTX 30 시리즈를 통해서 AMD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CPU 성능은 2배 이상 끌어올리면서도 가격은 2년 전 출시된 지포스 RTX 20 시리즈와 같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AMD 역시 빅나비 아키텍처를 적용한 라디온 6000 시리즈를 곧 출시하지만 8K 게이밍이라는 상징성을 이미 엔비디아에 내준 상황입니다. AMD로서는 라디온 6000 시리즈에 지포스 RTX 30 시리즈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탑재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칩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소비자의 편익은 커지게 된다는 것을 CPU, GPU 경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칩 가성비 경쟁은 결국 칩의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저렴하게 어떻게 제조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모바일 AP와 관련해서는 이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75의 비싼 가격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외신을 종합해보면 스냅드래곤 875 패키지의 가격은 $250로 스냅드래곤 865보다 한 $100 가량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이 내년 갤럭시 S21에 스냅드래곤 탑재 비율을 대거 낮출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는 것도 스냅드래곤 875 가격이 비싼 게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갤럭시 S21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성능 개선이 담보된다는 가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만 포커스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급 모바일 AP로 통하는 스냅드래곤과 관련해서도 비싼 가격이 입방아에 오를 정도로 사업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냅드래곤 875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비싼 스냅드래곤 칩 가격에 대한 솔루션 차원에서 삼성이 선택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가격이 비싼 스냅드래곤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런 문제를 해지할 다양한 지렛대가 있다는 게 TSMC와 다른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삼성 파운드리에서 스냅드래곤을 만들 수 있고 갤럭시 S21에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놓고 퀄컴과 흥정이 가능한 사업 구조 등이 그런 지렛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TSMC가 만약 스냅드래곤 875 물량을 맡았다면 아마 스냅드래곤 875 가격은 더 올라야 했을 것입니다. 이 단순히 TSMC 5나노 라인이 애플 물량으로 다 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퀄컴이 삼성의 스냅드래곤 875를 맡기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칩 완제품에서 가성비가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파운드리의 수주 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IBM의 서버 CPU,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를 삼성이 수주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거대 칩 시장에서 TSMC의 독점 구조가 깨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팹리스 이름만 듣고서 이 칩은 특정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애플 정도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팹리스로 각인돼 있고 이미 나머지 업체는 사정에 따라 자신의 조건을 잘 맞춰줄 수 있는 파운드리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AMD도 그 수순을 밟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인텔 역시 파운드리의 외주화를 실제로 단행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코스를 따를 것이란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